남편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더랍니다. 여보, 우리 집에 업둥이가 들어왔어 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삼남매는 한 핏줄이다. 49년 만에 자녀의 출생 비밀을 밝히는 아내. 89세 된 아내가 49년이 넘어서 자녀의 출생 비밀을 밝히는 사연입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바람둥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남편의 직업은 경찰이며 빽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여인숙도 거의 없었으니 퇴근을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은 주마치 주모처럼 뒷바라지를 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부인이 보는 데서 안방에서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잠을 자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아야 하는 아내였습니다. 밥상까지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부인한테는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는 것이었죠. 결혼하고 5년 만에 딸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담배는 60년 지기 보약 같은 친구였습니다. 단짝 친구도 자기와 똑같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죠.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면서 담배를 피우면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진다고 친구가 담배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갔대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 가슴에 있는 화덩어리가 연기로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잠시는 후련했다고 합니다. 횟수가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줄담배가 됐다는 것이죠. 이 순간도 담배를 피우시고 계십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어떠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피우렵니다. 몇십 년을 담배를 피워왔는데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계속 줄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담배는 보약 같은 친구라고 자랑을 합니다. 업둥이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상하다.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지? 아니야, 고양이가 오나 하고 무시를 하고 아침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더랍니다. 여보, 우리 집에 업둥이가 들어왔어 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 업둥이니까 잘 키웁시다.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이라면서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업둥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딸 둘에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 아이는 더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편견 없이 잘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남편이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49세에 단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답니다. 업둥이는 내 핏줄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대가로 내가 단명을 하는 것 같소. 그런데 당신한테 이 소리를 꼭 전해줘야지 저승길을 내가 홀가분하게 갈 것 같소. 업둥이는 내 자식이요. 내가 바람을 피워서 얻은 자식이요. 그 당시 엄마들은 젊은 처자들이라서 애를 키울 능력도 안 되고 시집도 가야 하고 출산을 하면 즉시 우리 집 대문 앞에 갖다가 놓으면 업둥이라고 하고 키우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의 엄마들은 다들 살아있어. 여기에 주소도 있어. 내가 자녀들한테 말을 못하고 당신한테도 말을 못하고 죽기 전에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요 하면서 쪽지를 건네주더랍니다. 만약에 낯선 여자들이 찾아오면 애들 생모니까 꼭 만나게 해주시오. 이것이 죽기 전에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고 기절을 했답니다. 한참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 원망을 할 틈도 여유도 없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49년 만에 남편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남편한테 전에 들은 출생의 비밀을 자녀한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늙은이가 살면 얼마를 산다고 그 자녀들을 바라볼 적마다 지금까지 엄마를 생모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 자녀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백을 할까 말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 고백을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자녀들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밝힐 것은 밝혀주고 가야지. 자녀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라고 했답니다. 자녀들의 출생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엄마한테 유언을 한 것이다. 첫 딸만 내 자식이다. 그리고 너희 남매는 생모가 따로 있다. 자녀들은 난리가 났었죠. 60세가 다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남매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엄마가 제 정신이냐고,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너희 남매는 엎둥이로 들어왔단다. 아버지가 젊은 처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얻은 자식이다. 젊은 처자가 갓난아이를 우리 집 대문 앞에 갖다 놓고 간 것이지. 뭐라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고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가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장보에 쌓인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기막힌 사연 등을 적어놓고 가는 어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하기 짝이 없는 세월이 원망스럽구나. 엄마는 우리 집에 들어온 엎둥이라고 지극정성으로 너희들을 키웠단다. 옛날부터 엎둥이는 함부로 대하지를 않았어. 그 가정에 복을 갖다가 주는 엎둥이기 때문이었단다. 누렇게 색이 바른 종이에 생모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있으니 언제 한번 찾아가 봐라. 주소는 너무 오래되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주민번호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한번 만나봐라. 남매는 고민을 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엎둥이였어? 엄마한테 그 소리를 듣고 지난날을 더듬어 보니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애비가 처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고 그 애를 대문에 갖다가 놓았대. 그런데 부인은 엎둥이라고 내 자식처럼 돌보는 애미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까. 어른들이 우물가 빨래터에서 문득 기억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더랍니다. 엄마는 아무 내색도 안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엄마한테 담배 그만 좀 피우시라고 냄새 난다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쳤는데 엄마의 사연을 듣고 보니 평생을 의지하는 유일한 남매가 유일한 친구가 된 것을,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남매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모를 한번 만나보자고 조사를 해보니 친모는 결혼을 해서 떳떳한 가정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당신 아들이요 딸이요 하고 나타난다고 하면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엄마는 친엄마, 그냥 엄마의 자식입니다. 엄마,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엄마의 담배 연기가 방 안 가득히 채웁니다. 이것은 엄마의 가슴에 한을 품어내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것은 요놈의 담배라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